예, 3월 2일 월요일 휴장일 5%입니다. 자, 주말에 이란 이슈 국지적 리스크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1% 정도 계속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약간 단기 변동성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목이 적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슈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장은 여전히 3월달 좋을 수 있고 강할 수 있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표로 다 보고 계시겠지만 지금 아시아 증시가 1%, 2% 사이 조정을 좀 받고 있고요. 주말 역할을 했던 비트코인도 이 한시한본이에요. 이때 한번 떨어졌다가 63,000불 갔다가 지금 67,000불 계속 거기 박스에 갇혀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자, 오늘 드릴 말씀은 제가 주말 열심히 설명도 드리고 AI 관련 이슈도 얘기 드렸지만 3월장의 변화를 좀 미리 말씀드리긴 했어요. 워낙 올랐잖아. 가파로 올랐기 때문에 3월장의 시작이 나올 때 이런 이슈가 터진 거고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약간의 변화예요. 자, 첫 번째 변수는 이란 혼돈과 호르무즈 해협. 다들 호르무즈 그러고 있을 건데 여기에 대해서 보는 제 의견도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기사들은 되게 급락이 계속 쓰고 있을 거예요. 유가와 단기 변동성을 보고 있고, 자, 두 번째는 제가 작년 3, 4월처럼 혹시나 트럼프가 정책을 잘못 쓰지 않을까, 전 정부가 너무 강정책인데, 자, 대신에 이제 아모데이 엔스로픽이 나와서 엔스레티 아모데이 CEO가 나와서 AI 윤리 갈등에 절대 물러서지 않는 자기 원칙을 보여줬어요. 어제 보니까 또 CBS의 단독 기사가 엄청 길게 나왔던데 이분 성격이랑 앞으로 흐름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두 개의 변수를 가지고 어차피 3월 달에 3월 정시는 약간 출렁거리거나 조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가 더 강하게 보는 이유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내일 우리나라장 대비하는 차원에서 특히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정시 측면에서 시장 측면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한번 같이 내일 시장 같이 공부하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나라는 여전히 저는 프리미엄화 되는 그런 과정에 있다 봅니다. 국장 프리미엄. 근데 한 번도 없었던 일이야. 여러 가지 지금 과거라 뭐 이렇게 비교하거나 비판하는 분도 계시던데, 자, 내가 항상 말씀드렸던 어닝, 밸류, 특히 정책과 수급이 정말 커요. 빅정책, 빅수급을 붙였는데 이 부분이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준으로 새롭게 시장을 꾸준히 채시하는 게 좋고요. 구체적으로 매일 말씀드리고 있지만 우리 내용지 포터는 어떻게 할 거냐, 야 그래 니 어떻게 할래, 전망과 전략까지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주말에 우리 설명을 열심히 드리고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간단히 요약하면서 새로운 것만 첨부 드리고, 우리나라 강국장은 작년 하반기도 그랬지만 아무도 안 믿었잖아요. 올해 초에 말씀드렸던 기세 추세가 살아있었죠. 엄청 강하게 올해 40% 올랐는데, 하지만 3월장에 살짝 조정받을 흐름에 이런 변수들이 좀 생겼다. 하지만 충분하게 우리는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드라케밀러도 말씀드렸지만 이 빅스윙상 좋은 게 오늘 우리 하루 여유도 있지만 충분히 여유를 가지면서 큰 흐름을 공략할 수가 있어요. 우리 포트 계속 꾸려가고 올해 더블 3배씩 수익 나는 가운데서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오늘 한번 정리할게요. 지금 다른 나라들 보니까 일본이 한 1.3, 홍콩, 저 대만 보세요. 대만이 이제 0.4까지 땡겨놨어요. 일단 대만 기준으로 보고 있지만 여전히 강한 이머징, 그중에 제일 강한 우리나라를 보고 있습니다. 대신에 변동은 살짝 있을 거예요. 자, 이번에 중동 관련 이슈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저는 단순한 설명을 드리지 않는다 했어요. 그럴 필요가 별로 없는 게 중동 전문가가 아닙니다. 워낙 복잡다변하고 항상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단언을 못해요. 하지만 제가 보는 면은 단순화시켜서 정시 측면에서만 얘기 드릴 겁니다. 다른 거 다 뺄 거예요. 어쨌든 지금 미국이 에픽 퓨리에서 어떤 분노의 폭발이죠. 이란을 공습한 이후에 주말이었습니다. 약간의 시장을 영향을 미치는 걸 줄이려는 것도 있겠는데 37년 독재했던 헤메네이가 사망을 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고 공식으로 확인했는데 주변의 지도부와 함께 수십 명이 동시에 폭사했다 하더라고요. 37년 독재를 벗어난 이란의 국민들이 해외 대내에서 환영 시위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측면을 잠깐 보면 작년부터 신제국주의나 지금 전쟁부도 얘기하고 있지만 어쨌든 중동에는 악의 축, 베네수엘라는 남미긴 하지만 이런 악의 축들이 본인이 봤을 때 거슬리는 분들을 차례로 제거하는 과정이라 봐요. 예전보다 속도도 되게 빨라졌죠. 특히 미국의 군사력과 정보력은 막강합니다. 이 파워는 아무도 못 이겨요. 자, 그런 면에서 1조라는 거는 이번에 엔스로픽 얘기 드렸지만 AI가 큰 1조라고 국방에 아주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 면에서는요, 사실 핵협상은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빌미 같죠. 예전도 그런 걸 얘기하면서 정권 교체를 많이 만들었는데 이란의 정권 교체가 본래 의도였던 것 같고,
특히 많이 핍박받던 이 국민들 얘기해서 시위들을 많이 독려를 하고 있는 그런 트럼프기도 합니다. 정권 교체가 될까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중동 내에서 중국, 이란과도 그렇지만 되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던 부분이 크게 봤을 때 중국도 견제하면서 어쨌든 중동 내에서 미국 영향을 키우는 그런 역할도 있었겠죠. 자, 다들 보시고 걱정하시는 호르무즈입니다. 호르무즈 말씀드릴 텐데 어쨌든 유가가 75불까지 갔다가 WTI 기준, 물론 두바이도 있고 뭐 지금 어디죠? 그 브렌트도 있지만 이게 글로벌 기준이다 보니까 WTI 기준으로 해서 현재 69불 정도 됩니다. 차트 다 보여드릴 거예요. 누구는 100불까지 간다 뭐 그러던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 향후 전망을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막 다 보고 공부하다가 정리를 해드리는데 그냥 요약해서 우리 정시 측면에서 보세요. 이란의 혼돈은 계속됩니다. 쉽게 정권 교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게 계속되더라도 정시에 대한 영향은 짧게 되겠죠. 이미 경제는 파탄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재를 너무 오래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도 되게 많이 벌렸고 몇 개월간 보셨겠지만 뭐 되게 좀 끔찍했죠. 예, 뭐 조준 사회까지 하고 이렇게 안 좋았던 부분에서 헤메네이와 주변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여전히 혁명 수비대가 정부 측에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아직도 실세 군부들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위협을 가할 수도 있고 뭐 공격을 가했다 하지만 미군이 피해 입은 건 별로 없어요. 말만 그렇게 하겠죠. 자, 다들 보고 계신 호르무즈 해협 할 때마다 나와요. 작년 6월도 나왔잖아요. 6월도 나왔는데 주가 별로 빠지진 않았지만 세계 석유가 뭐 다 이제 중동과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20%가 일로 나온다. 뭐 사실이기도 하지만 글로벌 관심을 집중시키면서 되게 걱정스러운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란 석유를 그동안 그래도 살려놨던, 사실 오랫동안 미국에서 규제를 많이 받았잖아요. 중국이 뒤에서 다 받아주고 있었거든. 이란 석유 수출하는 데가 실제로는 절반이 중국 플러스 인도입니다. 중국 이란 수출의 거의 38% 차지했고요. 인도도 15% 차지했는데 이 부분이 호르무즈 해협 막히게 되면 아예 안 돼요. 어쨌든 중국은 저거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그때 베네주도 똑같죠. 베네주 똑같이 중국이 약간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하지만 가장 크고 앞으로 유가에 약간 변화가 있겠지만 가장 큰 실세는 여전히 오펙입니다. 생산국, 소비국 미국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사우디 위주로 오펙 플러스는 러시아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러시아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실제 정산을 시작했습니다. 뉴스 나왔죠. 그전엔 정산한다 해놓고 잘 안 했단 말이야. 이번 실제로 했어요. 그 부분은 뭐냐면 본인들이 봤을 때 뭐 역할하면 유가 안정을 바라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못 건듭니다. 암만 꼴보기 싫고 그렇더라도 트럼프 파워, 미국 파워를 못 이기기 때문에 뭐 사우디한테 약칠한 것도 있지만 미국 편을 들고 있는 오펙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40년 동안 한 번도 이란이 맨날 말만 한다 하지만 한 번도 봉쇄한 적이 없어요. 역사적으로 공식적으로 봉쇄된 적이 없는 유명한 강력한 뻥카드입니다. 만약에 봉쇄를 하게 되면요, 앞에 말했던 중국이든 본인한테도 안 그래도 경제 파탄 나는데 더 힘들어져요. 자해카드가 되겠죠. 그다음 가장 말씀드렸던 트럼프가 뭐 증시도 신경 쓰고 특히나 11월달 중간선거 목을 메고 있기 때문에 요 근래 보시면 PPI도 안 좋게 나왔어요. 물가 잘못되면 끝장납니다. 네, 끝장나기 때문에 트럼프 어쨌든 빨리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것처럼 물가와 특히 중요한 유가 관리는 트럼프 측면에서는 꼭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시에는 제가 봤을 때 이런 현실상 확률상 여전히 중동은 혼돈되고 되게 안 좋은 일이 계속 되겠지만 정시에 봤을 때는 단기로 영향 줄 수 있다. 예전도 그랬지만 또 정시적인 국제적인 면은 항상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금주의 바닥이나 변동이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 면을 보면서 물론 변동성이지만 챙기겠습니다. 자, 제가 열심히 말씀드렸던 트럼프 전쟁부에 대한 얘기, 헤그세스에 대한 부분 되게 강력한 입장인데, 자, 주말에 보신 분 계시겠지만 엔소로픽 아모데이 제가 그 평판도 얘기 드렸잖아요. 되게 진중한 분이고 그나마 이분 성향이 그 샘 알트만이나 일론 머스크 같지 않은 게 정말 전 다행이라 보는데 물론 성장을 하고 AI 키우는 것도 좋지 AI가 정말 강하다는 게 이번 또 전투나 전쟁을 통해서 저는 한번 또 증명이 됐다 봅니다. 그러니까 더 트럼프와 전쟁부는 가지고 싶어 하겠죠. 또 반대로 또 아모데이를 보니까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얘기했던 쟁점 두 개 있죠. 민간 감시를 할 수 있다. 그다음 자율무기는 AI에 대해서 무기의 자율권을 준다는 얘기인데 암만 이래저래 보고 저는 뭐 좌파가 아니다, 미국 정부가 정말 좋아한다 이렇게 열심히 협조를 했던 아모데이지만 어제 보면 CBS의 그 안테오 보시면 오히려 의회한테 협력을 구해줘요.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저는 절대 미국 정부가 잘하는 거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다. 지금 말하는 거는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봐도 윤리상 절대
양보할 입장은 아니다. 계속 그걸 고수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앞으로 제가 봐서 정책이나 AI 관련 갈등이 생길 때 혹시나 작년 3, 4월처럼 할지는 제가 관찰하겠습니다. 아직 박스 유지하고 있어요.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단기라기보다는 계속 관찰해야 될 갈등 부분이다. 현재 어떻죠? 미국 박스도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바뀐 게 없어. 그냥 그러고 있어요. 오늘 0.8% 빠져 있는데 유가도 뒤에 보여드릴 거예요. 안 그래도 그냥 AI 혁명 차별화 소프트웨어 몇 명 나오면서 차별화되고 안 좋았어. 그런 면에서 박스권 변화는 실제적으로 제가 보겠습니다. 작년 3, 4월 달보다는 그렇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더 강한 것도 있고. 자, 구체적으로 제가 보는 거는 지표로 나스닥, 엔비디아, 알파벳 기준이죠. 마이크론 방패 세워놓고 오늘 TSMC 괜찮아요. 우리나라 TSMC,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삼전 한익은 변동은 있겠지. 앞에 있는 기준을 볼 때 프리미엄에 대한 우리 국장에서 여전히 변들더라도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말자. 자, 주말에 제가 열심히 얘기 드렸던 요걸 더 많이 보셨더라고요. 그림이 좀 그렇긴 한데 내용은 드라켄밀러 이 부분이 정말 더 중요합니다. 이걸 꼭 좀 안 보신 분들은 부탁 좀 드리고 앞으로 빅스윙하고 10년 대계 우리 맨날 따블식 기자 스윙 만드는 데서 꼭 봐야 될 영상이라 말씀드릴게요. 자, 미국은 항상 우리 매일 챙기고 있지만 우리 드라켄밀러점 챙기고 있지만 매크로 박스죠. 네 가지 기준 봤을 때 자, 잠깐 볼게요. 차트. 자, 유가가 지금 올랐다가 75분 갔다가 69불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아직 변동 끝난 거 아니죠. 정시가 얼마나 미칠지 봐야 되겠는데 호르무즈도 봐야 되겠는데 일단 지금 봤을 때 또 트럼프가 뭐 주변 사람 다 죽었다 하고 약간의 변동이 있겠지만 그냥 추세를 봐도 약간 걸릴 것 같긴 해요. 예전보다 올라가긴 했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2022년에 이라크, 우크라이나 침공한 러시아, 푸틴 때입니다. 이때는 유가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품 선물 중에서 되게 급등락 헤지펀드 장난이 많이 심한 상품이에요. 코로나 때는 마이너스도 왔었어요. 이건 아니지만 마이너스 갔던 부분도 있는데 장난을 많이 치지만 앞에 말했던 러시아 오펙 플러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오펙에서도 지금 증산하는 부분 봤을 때는 오히려 너무 변동성이나 장난을 못 치는 쪽으로 저는 봅니다. 트럼프가 목숨을 걸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여기에서 얼마나 출렁거리고 변동을 주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단기 변동성을 그렇게 걱정하지 않고 아직 박스 내에 있는 그런 흐름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빅스 보시죠. 빅스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이건 되죠. 작년 11월 달에 박스 하단 갔을 때보다 오히려 그때부터 낮아요. 자, 땡겨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이때는 언제죠? 이때는 이제 관세대이 때, 작년 관세대이 때 올랐었고 이때에 비하면 아직까지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고 뭐 지금 밑에서 놀고 있다는 얘기는 단기 변동성도 보고 있다. 자, 10년물 금리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10년물 금리가 지금 4% 밑에 훌쩍 떨어졌어요. 단순하게 보면 유가 올라가면 물가 올라가니까 금리 올라가지 않겠냐고 볼 수도 있겠지만 자, 지난주에 PPI 높게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 금리 떨어졌던 이유는 달러와 10년물 장기금리에 대해서 그래도 안전자산이잖아. 금을 사는 것처럼 안전자산 선호에 대한 흐름이 좀 있고 오히려 AI 때문에 경기 둔화나 고용을 걱정하는 흐름 때문에 10년 금리는 빠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차트 내에서 매일 빠졌던 언제죠? 작년 3, 4월 관세대이 때 우장창 그리고 정신이 없었는데 안전자산 막 사자 그러다가 급등을 했는데 크게 봤을 때는 3.9에서 3.8%까지도 괜찮아요. 이건 변동입니다. 오히려 그때는 4월달 바닥 칠 때도 출렁거렸지 정신은 먼저 올랐거든요. 10년물 금리 봤을 때도 안전자산 플러스 경기 관련 플러스 수급상 봤을 때는 4%대 밑에 놀고 있는 거는 박스 이탈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변동성이다 보니까 그걸 감안해서 유가와 달러나 10년물 금리 픽스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결론적으로 이번에 중동 이슈와 국제적 이슈가 좀 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급적으로 어떤 변동성을 보이고 있지만 제가 봤던 큰 추세상 망가지냐 아니냐 아직 그 정도까지도 아니라 보는 거죠. 작년 3, 4월까지 갈 확률도 저는 좀 낮게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넘어올게요. 어쨌든 미국 기준이 잡히고 흐름이 잡혀야지만 우리나라가 암만 강하더라도 중심이 잡힙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전에 한 번도 없었던 일이야.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거와 단순하게 비교해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자, 프리미엄 한국 증시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탈피해서 프리미엄 되는 과정에서 매일 기준 잡았던 어닝, 밸류, 정책, 수급 요 네 가지에서 이유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저는 실장 추세만 체싱하지 예측하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자, 어닝 면에서 여러 번 얘기 드리긴 했어요. EPS가 올라오는 아주 희귀한 장세입니다. 예전에 반도체 슈퍼사이클 1, 2보다 훨씬 강하고 그 기준은 미국의 AI죠. 저끼리 혁신이든 뭐든 돌려먹든 하든 미국의 AI가 성장이 망가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약간 차별화되고 정되는 과정이라는 얘기 드리면서 지금 계속 보고 있는 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PR이 올해 기준으로 10배입니다. 내년은 더 낮아진다 했잖아요. 이게 지금 뭐 엔비디아 하드웨어 기준을 봤을 때 어쨌든 돈이 찍히고 있기 때문에 3년 5년도 아니고 올해 기준을 밸류를 못 믿겠습니까? 앞에 방패막이 마이크론이나 TSM까지 세워놓고 있잖아요. 괜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월달 수출도 나왔는데 우리나라 코스피와 우리 수출의 가장 핵심인 슈퍼 반도체 삼전 한익은 가격이 급등을 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삼전 한익 비슷하잖아요. 지금 12월 말부터 1월, 2월까지 급등했기 때문에 6천 안착되는 과정에 출렁거릴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3월달 그런 거 봤기 때문에 또 빠지면 또 매수도 들어올 거예요. 3월달 조정은 저는 기회로 저는 보고 있고요. 대장은 삼전, 참고로 한익, 1630과 특히 반도체 ETF 소부장보다는 코덱스나 타이거 ETF 낫다는 얘기 드렸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전 잡고 있습니다. 우리 갖고는 요거 들고 있죠. 3전까지. 자, 두 번째 밸류입니다. 밸류는 주식이라는 게 EPS 곱하기 이제 밸류, 멀티플 얘기 드렸는데 PBR 0.8배에서 바닥을 잘 잡았어요. 작년 상반기에. 그렇게 하면서 2200, 2300에 따버린 4500을 봤지만 너무 강해. 정책과 수급과 은행이 너무 강해. 5000, 5500, 6000까지 넘어가다가 밸류 주는 건 어차피 시장이 주는 겁니다. 우리나라 워낙 쌌어요. 이머징 중에 제일 쌌고 MSCI 이제 기준도 중국, 대만, 인도, 한국이었다가 작년 하반기 올해까지 인도를 제치고 이머징 상위를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만을 발작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아직도 이머징을 보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 이제 프리미엄화 MSCI DM으로 가는 과정이라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작년 하반기 워낙 강했기 때문에 올해 그랬잖아요. 올해 초에도 기세가 있습니다. 기세를 보시라고, 추세를 보시라고 했는데 올해도 이미 코스피가 40% 오르다 보니까 글로벌적으로 기관들이나 포트폴리오나 IR에서 NP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관들의 포트폴리오 비중이 다 변하고 있죠. 설티네프도 얘기 드렸지만 2월 말 기준으로 드라켄빌러도 지금 빅 포지션, 우리나라와 재팬에 대해서 빅 포지션을 2월 말에 말씀드리면서 방송에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정책이나 우리 정부도 그렇지만 선진 금융으로 가는 과정이 있어요. 과거에 있는 그거를 보시면 안 됩니다. 한번 없던 일이긴 하지만 급하게 올라오긴 하지만 선진 정시로 가는 과정이라 좀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6월달 MSCI이 정말 저는 큰 이슈라 보는데 준비를 되게 잘하고 있다 보는데 관찰국 편입이 저는 되리라 봅니다. 출렁거리더라도 6월에 선거가 있든 6월달 MSCI DM이 있든 이 흐름상 큰 흐름상 밸류가 좋아진다. 앞에 우리가 뭐 있죠? EM에 있는 이머징 대만 TSMC PR 기준 19배 22배입니다. 우리나라 코스피와 삼전 한익 PBR, PR 10배 4배 5배 기준이에요. 아직도 싸다 그럽니다.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IB들이 와서 직접 보고를 하잖아요. 뭐 뒤에 빅테크랑 다 비교하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어닝 곱하기 밸류가 우리나라 원래 주가의 가장 기본입니다. 자, 특히나 우리는 좋은 게 이 3번, 4번이 정말 더 큰데요. 정책 플러스 빅수구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물론 이제 중동 이슈 터지다 보니까 우리나라 실무에도 긴급 소집하고 비상체제 항상 했던 그런 부분이 동원이 됐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피해가 없다는 건 정말 다행이고 이번에 그랬습니다. 정시 변동성이 생기면 정시안정기금 100조를 투입할 수도 있다. 면밀하게 지켜본다. 제가 봐서 투입할 것 같아요. 이거 투입한 적 없어요. 2020년에 잠깐 썼었나? 2008년이면 저는 마지막에 보는데 항상 정시 변동될 때마다 그냥 달래기 위한 그냥 블러핑 카드였어요. 번 카드였단 말이지. 근데 지금 정책이나 우리나라 정부 봤을 때 안 쓸 것 같습니까? 빠지면 연기금이 매수가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시장을 보셨던 분들은 아마 저랑 같은 생각이라 보는데 시장 안정기금이 직접 저는 가동될 거라 보면서 변동 시에는 예전과 다른 정책이나 수급 모습 보여줄 거라 봅니다. 연일 지금 뭐 정치적으로 말도 많고 하지만 저도 부동산자가 많이 보고 있지만 분명히 부동산에서 돈이 들어옵니다. 일반 가계 주식 자산보다 10배가 더 많은 부동산, 우리나라 가장 큰 부동산인데 많이 빠지는 걸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작년에 그랬잖아요. 미국 많이 빠지길 바라는 게 아니라 살짝 와도 돼. 3%, 5% 와도 우리나라한테 엄청 정시에 큰 수급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구조적으로 자본 효율화 만드는 우리나라 정부의 큰 정책,
구조적으로 만드는 그 코스피 코스닥 구분되는 정책이 분명히 크게 바뀌는 정책을 아셔야 돼요. 거기에서 오히려 6월 달에도 뭐든 세계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서 혹시나 흔들려 우리나라가, 우리 정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안정성 보이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겠죠. 그런 정책에 대해서 과거와 다른 걸 좀 봐주시고. 자, 마지막에 우리 빅스고입니다. 이거는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좀 특기를 할 수 있죠. 이걸 가지고 제 투자를 더블 파도 몇 배씩 만들고 있는데 흔들 거예요. 당연히 우리나라 수급은 당연히 흔듭니다. 내일 뭐 바로 결정이 돼서 좋아지진 않겠죠. 흔들면 아까 말했던 6천선 등락이든 20만 전자 100만 닉스든 저가 매수는 전 들어오려 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까도 보셨겠지만 다른 나라들이 전부 다 지금 한 1, 2% 빠져 있어요. 대만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기준 보시면서 우리나라가 예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금요일에 봤듯이 그렇게 봐주시고요. 자, 주포 외국인은 제가 맨날 말씀드리기 때문에 따로 얘기 안 드릴게요. 수급 분석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단타이치나 한머리들이 출렁거릴 수 있겠지, 미국 때문에. 자, 돌아온 기간은 연기 원래 저가면서 잘합니다. 검투 ETF와 사업펀드 투신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자, 무시하자마자 도안개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큰 돈들이 들어온다 했어요. 퇴직이든 부동산 자금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부분도 기관과 함께 수급의 베이스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MSCI 코리아는 제가 매일 말씀드리고 있지만 EWY 거래량 팡팡 쏟는 거를 제가 2024년 12월 계엄 때든 2020년 바닥 칠 때는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마치 확 들어왔어요. 들어오면 해외 쪽에 개미들도 들어올 수 있고 블랙락에 대한 얘기 드렸지만 3월달 출렁거려도 됩니다. 추세가 바뀐 건 아니라 보면서 오히려 서학개미분들이 리아 계좌 있죠. 작년 말에 했던 리아 계좌 콧방이 끼셨겠지만 이제는 제대로 아직 그 법이 통과 안 됐기 때문에 바빠서 그랬겠지만 이게 들어오면 제대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 25% 먹고 들어와요. 이 부분과 함께 오히려 서학개미분들이 아직 적극적으로 안 들어오고 있는데 제일 강한 분들이 2030 MZ들이야. 우리나라 안 한다는 거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뭐 자유지만 그런 분들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괜찮다. 우리 그런 분들이 들어오면 오히려 저는 안 좋게 봐요. 아직까지는 이런 면에서 충분히 괜찮은 수급이라 보세요. 자, 이런 날 나오면 우리나라 환율 난리 났겠죠. 환율 1450원대입니다. 아주 선방하고 있어요. 이러면 저 해외에서 들어오는 수급과 함께 환율과 빅수급까지 얘기를 매일매일 더 열심히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같이 하셨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종목 얘기 드릴 건데, 자, 종목 얘기는 지금 어차피 우리가 코스피가 6,300 넘어갔더라도 안착되는 과정이라 얘기 드렸습니다. 3월달 3개월 가파르게 올랐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제가 봤을 때는 쏠린 건 아니야. 근데 하필 이런 이슈가 터지다 보니까 국내적으로 3월 변화 시장을 미리 말씀드렸지만 변수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얘기 드리겠습니다. 잠깐 쉴 수 있어요. 보세요. 올라가다가 7, 8월 달에도 출렁거렸습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라 했어요. 작년 깜부깜부 할 때 11, 12월 달에 출렁거렸습니다. 코스피의 3전에 다 출렁거렸어요. 이번에도 그럴 수 있겠죠. 워낙 급하게 올랐고 물론 수급이나 정책은 좋지만 출렁거리면 6천 안착되는 과정을 저는 보고 있고요. 하지만 또 보면 어쨌든 실적이 너무 좋잖아. 확정되고 나왔기 때문에 4월 초 프리어닝 3전 할인 나오잖아요. 그때도 또 기대 살겠지. 3월 달에는 횡보하고 출렁거리겠지만 선순환 될 수 있고 주초에 흔들겠지만 코스닥과 못 올랐던 섹터 큰 돈 들어왔던 우리 빅 종목들이 순환매가 전 돌 수 있다 봅니다. 이렇게 한번 기준을 잡아주세요. 혹시 우리 채널 처음 보신 분들은 딱 4개입니다. 우리 것들은 정말 다 크고 좋아요. 3전 한이 기준 1630 코스피 레버리지 ETF 작년부터 지금 더블, 셋 더블, 넷 더블 다 먹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혹시나 중간에도 없는 분들 기본적으로 들고 와야 될 반도체 코스피에 대한 포트인데 작년 7, 8월, 12월 달처럼 보셨다시피 출렁거리면 오히려 조정시 없는 분들은 기회로 활용을 좀 해보자. 그런 의견이고요. 대신에 시총 3위인 현대차 뭐 지금 그 정책도 나왔고 로봇 관련은 애에 따면 필수다 보니까 3월 달에 다양한 성장 모멘텀 있죠. 모멘텀 말씀드렸습니다. 뭐 노란 봉투법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시총 3위 ETF에 대한 패시브 수급도 있고 올해 덜 올랐어. 출렁거리다 보면 여전히 신고가 나오고 있는 흐름이다 보니까 선순환 기다리고 있는 로봇한 현대차. 자, 바이오도 지금 4월달, 5월달 학회 또 있습니다. 원래 드라켄밀러는 작년 9월부터 말하고 있지만 이 코스닥 정책이 안 나올까요? 당연히 나오겠죠. 코스닥은 수급적으로 정책을 맞춰서 내고 있기 때문에 수급 정책을 더 보면서 코스닥 레버리지 233740을 지금 더블 이상 키우고 있고요.
근데 바이오는 또 새롭게 1월달 악재를 딛고 여러 가지 또 재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더 흔들 수 있어요. 바이오는 원래 특징이 그렇지만 선순환 된 흐름에서 다 챙기고 있습니다. 특히나 마지막에 네 번째 비중은 약간 적지만 정권주 중에 1등이죠. 우주탄 정권주 하나 있고 우주 테마도 1차적으로 산 게 있습니다. 그래대면 폭발하죠. 특히나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 IPO를 좀 빨리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테마 챙기면서 우리 4개 기준으로 매일매일 우리는 챙기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정리를 좀 할게요. 내일 어차피 장이 열릴 텐데, 자, 드라켄밀리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빅스윙을 통해서 10년 되게 계속 시장을 체이싱하면서 꾸준히 수익을 낼 겁니다. 늘상 그랬어요. 출렁거릴 수 있고 수입방어를 먼저 하는데 안 좋은 것들, 비관론들, 잡다한 중소형주들 이런 것들 막 언론에 흔들리지 마세요. 잡다한 변동성 수입방 하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시황을 기준 잡으면서, 물론 제가 살짝 긍정적이다 보니까 예전도 그랬지만 조금 더 출렁거릴 수 있어. 하지만 큰 흐름들은 항상 수익을 줬기 때문에 우리 대장주에 집중하겠습니다. 자, 드라켄밀러 그 노란색 공부하는 걸 꼭 좀 봐주세요. 빅스윙 할 때는 정말 지금 맞다 저는 보는데 장기도 아니고 짧게 막 왔다 갔다 정신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빅스윙을 배워두시면 우리 투자 필수 시대에 진짜 저는 도움된다 봐요. 26년간의 실전 투자 제 노하우까지 포함해서 우리는 채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기 변동성 이기세요. 시장 등락은 작년도 항상 늘상 그랬어요. 자, 시장 추세를 보는 게 중요하고요. 자, 빅머니 대장주, 제가 추세나 기술적 분석도 얘기해 드리지만 큰 돈이 들어왔고 신고가 나는 파워나 이쪽 빅수급에 대해서 신뢰를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과정했던 분들은 다 신뢰를 갖고 계실 거예요. 잘 체이싱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우리 파트 5년차 우리 멤버십에서 세부 종목과 실전 매매를 투신까지 매일매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함께 잘하고 있죠. 자, 주말에 뭐 보시면서 이것저것 뉴스 보시겠지만 우리 기준에서는 별로 흔들 건 없어요. 혹시나 13% 남은 현금 비중 쓸 수도 있습니다. 괜찮지만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새롭게 나오는 빅스급 새 종목도 얘기 드리기로 했죠. 3월달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자, 많이 이것저것 있겠지만 우리 기준으로 시장을 잡으시면서 마지막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리고 오늘 푹 쉬신 이후에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